안녕하십니까.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. 부동산을 투자할 때, 토지를 투자할 때, 이왕이면 창고로 투자를 하라.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. 제목 자체를. 오늘은 그 창고, 다음에 또 뭐 간이 공장. 근데 뭐 창고가 제일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왜 이제 그러시냐면,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를 사두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죠.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아요.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넌 투기꾼이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. 이제 또 뭐 세무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양도세를 10%를 또 가산합니다. 거기다가 법인세 법인으로 한 경우도 그거에 추가해서 또 10% 가산합니다. 이게 이제 법인도 그 토지를 법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걸 또 막 맞추려고 하겠죠. 그 사업용으로 썼다 뭐 이게 그걸 증빙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깔끔한 게 거기다 창고를 지어버리면 제일 낫죠.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을 주민세까지 하면 11%를 더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. 근데 또 이제 창고를 지어 놓으면 창고 그 임대 수익도 발생돼서 좋기도 하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창고 임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임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되는 겁니다. 사업용으로 해서 세금을 정상적인 그리고 그 좀 하여튼 추징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거겠죠. 제가 토지를 말씀드릴 때 저는 그냥 항상 토지를 지구 단위 내 토지와 지구 단위 외 토지로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구 단위 내 토지라는 것은 그 신도시를 보통 말씀드리면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 신도시는 요즘 신도시는 어떤 거예요? 특징이 가보면 일단 전봇대가 없어요. 다 네모 반듯반듯하고 공원이 있고 뭐 쾌적하죠. 그런데다가 그 비싼 땅에다가 창고를 지으란 말씀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창고를 지으란 땅은 어디냐면 지구 단위 외 지구 단위 내에 있는 상업용지, 근생용지, 주차장용지, 단독주택 부지 뭐 점포주택 부지에다가 창고를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하시는 거고,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 단위 바깥에 있는 것인데 어떤 신도시 그 외곽 신지구 그 외곽에 도로 끼고 이제 창고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아스팔트 2차선 정도는 뭐 들어가거나 2차선 아스팔트에서 한 100m 정도만 좀 농로 타고 들어가든지 이제 그 정도가 돼야겠죠. 1차선 하시든지.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인가를 이렇게 영위하는 것. 어떤 사업인가를. 왜냐하면 내가 창고를 만들어 버리면 다른 것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.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막 어거지로 농지연부 만들고 못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뭐 그런 것도.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나중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내 자녀한테 농지연부를 만들어서 내 자녀에 대한 혜택, 내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혜택이 꽤 많거든요. 이제 그런 혜택 목적으로 하시면 농지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보통 농지를 사게 되면 그 농지연부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수 사항이에요. 내가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하면 그런 거 이제 어렵게 이렇게 또 만들다가 실제적으로 그것은 내가 국가로부터 농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실제로 내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내가 저 농업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농사 지었다라는 것을 다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. 농협에 가서 조합원도 가입되어 있고 농자재도 뭐 샀었고 농약도 샀었고 이런 것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. 또 세무서 직원들이 또 뭐 바보가 아닌 이상
그 양도소득세 금액이 나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추징을 또 대티적으로 당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 면적에 보통 우리가 1000평 정도 토지 투자하게 되면 창고 한 150평이나 200평만 지어놔도 됩니다. 그거 그 창고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. 왜냐하면은 그냥 기둥 세우고 이게 뭐 이렇게 위에 지붕 정도 하고 벽체 이렇게 좀 돌리고 그리고 판넬로 이렇게 그냥 해둬도 됩니다. 그러면서 그냥 임대 사업 하는 거죠. 임대 사업 소득세는 조금만 뭐 받으셔도 되고 주변 시세 따라 받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두고 그게 창고로도 쓰셔도 되고 그 사업 용도에 따라서 그게 공장이 되기도 합니다. 뭐 공장이라 해서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 떡방앗간 있죠? 떡방앗간 우리가 떡을 뭐 제조하고 하는 그 시골에서 떡방앗간 그건 뭘 것 같습니까? 그거 공장입니다. 뭐 참기름 만든 것도 그것도 공장이에요. 고추장 만드는 것도 그 공장입니다. 공장이라 해서 뭐 대단한 중장비가 있고 무슨 뭐 기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보시면 뭐 목재, 목각 뭐 그런 거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조립하고 간단하게 그런 거 경공업품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도 다 공장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그렇게 공장 부지나 이제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땅은 넓게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땅. 근데 공장이나 창고를 하게 되면 가장 경공장이나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게 만들어 놓으면 그 건축하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? 엄청 저렴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냥 기둥 세우고 판넬 돌리면 됩니다. 그 밑에 바닥 시멘트를 한번 치고 그러면 엄청 저렴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했을 때, 되팔았을 때, 그것이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금도 추징 덜 당하고 또 내가 임차료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창고가 계속해서 그 감가상각률이 적어요.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이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게 1억이나 2억 주고 샀다고 쳐요. 3억이나 4억 주고 그 공장으로 짓는 그 판넬 가격이나 기둥이 얼마나 되겠어요. 금액이 엄청 소소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게 내가 5년 보유에 10년 보유에 이제 했었을 때 그게 감가상각을 치면 건축물에 대한 부담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굉장히 낮겠죠. 토지는 감가상각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치 상승이 많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신 겁니다. 그래서 토지 투자를 창고를 짓거나 공장을 지어서 하시면 좋고요. 더 장기로 투자하실 분은 그 창고 위에다가 뭘 만들면 되죠? 뭘? 그렇죠. 요즘 한참 유행인 태양광 설치해버리면 되죠. 그래서 내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투자할 생각이 있다, 장기로. 그러면 푹 묵혀두겠다, 이렇게 했었을 때, 창고업 하시면서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한 20년 묵히고, 토지 시세차익 왕창 먹고,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길, 토지 투자를 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. 오늘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창고 임대 사업으로 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.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요. 물건 접수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요즘 불경기다 보니 좀 급매 물건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. 또 전속 물건도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유튜브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, 그다음에 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보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됩니다. 특히
제가 물건 광고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또 물건을 좀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